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석대에서 이번에 저한테 의뢰해 주신 내용은 공공기관 취업을 위한 태권도 전공생들의 준비사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받았습니다. 네. 왜 공공기관 취업을 하려고 하는지, 공공기관 취업을 왜 하려고 하는 거죠? 공공기관 취업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저는 공공기관 취업을 하면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왜 해야 되는지,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정리는 오늘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그리고 하려면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과연 그게 태권도와 어떻게 연관을 지을 건지. 그러니까 공공기관 취업이라 하면 제가 볼 때 태권도 기관 취업인지, 아니면 정말 공무원 시험을 보고 싶은 건지, 아니면 태권도 진흥재단에 취업을 하고 싶은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걸 할 거냐에 따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또는 준비하는 과정에 어떤 걸 해야 되는지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다가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잘 못 알아들으시겠으면 여기다 질문 올려주시면 그거 대답도 하고 그러도록 할게요. 네. 제 소개 좀 드릴게요. 저는 태권도 진흥재단 현재 교육부장으로 있고요. 태권도 8단, 태권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잘하냐고 물으면 내 나름은 잘하지만 또 남들이 봤을 땐 좀 못한다고 볼 수도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재밌어서. 그리고 도장 경영 23년 정도 했네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또 조그만 상가도 사고 그래서 도장하면서 돈도 좀 번 것 같아요. 제가 20살 때 집에서 독립을 해서 뭐 이 정도 이뤄냈으면, 집에서 도움 전혀 받지 않고 이 정도 이뤄냈으면 전 태권도를 통해서 얻은 게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 대학교에서 강의도 한 7년 정도 했던 것 같네요. 근데 대학교에서 강의했던 것들도 보면 이제 태권도를 어떻게 할 거냐, 또는 태권도와 사람을 어떻게 연관 지을 거냐의 문제. 제가 심리학을 전공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태권도 열심히 하다 보니 대한태권도협회에서 강사도 하게 됐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태권도를 통해서 얻은 게 참 많은데 결국은 또 이렇게 태권도 진흥재단이라는 곳에서 일도 하게 되네요. 제가 이렇게 지내온 시간들을 쭉 보면 뭔가 이렇게 내 목표는 뭐지? 잘 모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난 단지 태권도를 열심히 할 뿐이고, 태권도가 좀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보는 거고, 그래서 도장을 하고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가르칠 건가를 되게 고민했던 시간인 것 같고, 태권도 진흥재단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면서부터는 태권도가 어떤 길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를 되게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 취업을 만약에 준비한다라고 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권도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가 고민하는 사람이고, 그 방향에 대해 정확한 주관이나 지식이 있다면 공공기관 취업 좋아 보여요. 공공기관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태권도 관련 기관이라고 말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드네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태권도 진흥재단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 재단 소개 잠깐 해볼게요. 그 전에 태권도 진흥재단에서 이렇게 재단을 소개할 때 항상 앞에 붙이는 거가 태권도 소개예요. 여러분 태권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만약에 기관 취업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태권도에 대해서 이런 지식쯤은 갖춰야 되는 것 같아요. 지구상의 세계 국가 수가 통상 237개국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유엔 회원국은 193개. 그 국기 보유국은 195개. 6,000가지 언어가 있다고 하고, 네. 근데 여기는 태권도를 스포츠로 정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국가 수 통상 237개국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37개국이 공통적으로 뭐 언어, 종교, 이념, 가치관을 넘어서 스포츠는 237개국이 모두 다 참여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스포츠를 통해서 외교를 하는데 뭐 탁구, 크리켓, 뭐 우리 올림픽 외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권도 진흥재단은 태권도를 통한 외교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태권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태권도 다시 정리하면 지금 현재 209개국이라고 하네요. 네, 209개국에서 태권도를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세계연맹에 가입된 국가를 중심으로 아마 네, 국가 수를 통계를 낸 것 같고요. 그리고 올림픽 정식 종목 우리는 알고 있는 거고, 유럽에서 가장 선호하는 한국 상품 및 콘텐츠가 1위, 미국에서는 2위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법률로 대한민국 국기로 보호되고 있죠. 이 지금 설명된 것들이 우리가 학교에서 운동하다 보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발차기 좀 멋있는 발차기 잘 차야 되고, 또 학점 따야 되고, 네, 과목에만 관심 두기 쉬운데, 저는 만약에 여러분이 기관에 근무하거나 기관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먼저 갖춰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범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태권도인으로 남기 위해 무슨 일을 할 건가도 중요하지만, 태권도를 큰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큰 시각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어떤 역할이 하고 싶은가를 결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 같아요. 네, 그랬고요. 다음, 우리가 태권도 진흥재단이 있고 태권도 원이 있어요. 태권도 진흥재단이 그냥 기관 중에 하나, 저는 그런 시각으로 보지는 않아요. 태권도 진흥재단은 어쨌든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정부에서 돈을 대고 태권도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관들이 하는 일에 태권도인들이 정말 관심을 깊게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태권도인들이 만약에 재단이나 태권도원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 이분들이 하는 일이 정말 태권도를 생각해서 하는 일인지 위해서 하는 일인지, 또는 이분들이 갈 방향을 잘 잡지 못했을 때 누군가가 지켜보고 이렇게 가야 합니다라고 말해주고 지켜봐주고 조언해주고가 정말 필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진흥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산하의 단일 종목 유일한 공공기관이다 인 거죠. 어떤 운동 종목도 재단을 갖고 운영하는 종목은 없어요. 태권도만 태권도 진흥재단이라는 곳이 있고요.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태권도 원이 있죠. 태권도 원은 태권도 진흥재단을 운영하는 시설 이름이에요. 이름이고, 제가 태권도 진흥재단에 근무하면서 태권도 원에서 태권도가 어떤 방법으로 존재해야 하는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근데 지금까지 태권도 긴 역사 기간 동안에 태권도 원 같은 형태로 태권도가 존재했던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박 교수님 앞에서 발차기 하고 계시네요. 네. 집중 안 됩니다. 네. 네. 잠깐 얘기가 흘렀는데요. 보통 우리가 도장, 태권도가 존재하는 곳들이 학교가 있고 도장이 있고 크게 그렇게 양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되게 엘리트 중심, 뭐 경기 중심, 스포츠 중심의 태권도로 존재하는 것 같고, 도장에서는 그냥 일반인의 수련 형태로 존재를 하는 것 같은데, 태권도 원에 1년에 33만 명 정도가 온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태권도 기술 수련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일반인들이 태권도 원이 어떤 곳인가, 태권도가 어떤 곳인가를 체험하러 오죠. 체험하러 와요. 그래서 이 태권도 원에서 태권도를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건가는 되게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태권도 진흥재단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프로그램도 개발해 나가고 있는
보십니다. 잠깐만요. 네.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이 또 있네요. 네. 태권도 진흥재단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고요. 태권도원을 세계 태권도의 성지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태권도 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범님들께서도 여기가 우리의 태권도 성지가 되도록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하겠죠. 올해 11월 달이 되면 태권도 상징지구가 이제 완공이 되고 거기에 8단, 9단 이상의 유단자들을 이렇게 거기다가 패를 모시게 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태권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를 하고 그렇게 되면 좀 더 태권도스러워질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재단에도 태권도를 안 하신 분들이 태권도 진흥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거기 들어가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분들이 태권도에 대해 더 많이 알 기회가 있고 태권도인들이나 태권도계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한테 관심 가져주세요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태권도 진흥재단에서 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태권도 진흥재단과 뭔가를 하고 싶으세요? 네, 앞에서 후자라고 대답해 주시네요. 네, 태권도 진흥재단과 뭔가를 해보려고 또는 정부와 함께 태권도 진흥이나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학생들한테 이런 말이 필요한 말인가요? 네, 네, 네라고 대답해 주셔서 태권도 진흥재단 기구 소개 한번 볼게요. 여기 이사장님이 계시고 총장님이 계시고 경영본부와 사업본부가 따로 있네요. 그래서 사업본부 안에서 태권도 진흥을 위한 일들을 이제 모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가운데 있어요. 교육부. 네. 그래서 국제 사업을 하기도 하고 국내 진흥 사업을 하기도 하고 태권도 홍보, 국제 홍보든 국내 홍보든 태권도 홍보를 어떻게 할까? 또는 태권도를 위한 마케팅을 어떻게 할까? 태권도에 대한 체험이나 교육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부서들이 모여서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는 사업부서 소속입니다. 네. 또 지나갈게요. 제가 다음 뭔가 하나 띄울 건데요. 저는 이런 표를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표가 이거예요. 혹시 이 표를 지금 이건 태권도 진흥재단의 중장기 전략 체계도라고 해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원 성지화가 우리가 가야 하는 이제 미션, 이제 목적지인 거죠. 그래서 비전,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태권도 문화 중심의 교류. 전 이 표를 자꾸 봐요. 여러분 개인을 이 체계도에다 넣는다 그러면 여러분의 미션은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정한다면 뭘로 하고 싶으세요? 네. 이 미션이 만약에 기관의 취업과 연관된 것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태권도에 대한 설명 또는 태권도 진흥재단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션과 비전이 있고 그 미션과 비전 여러분이 살아가고 싶은 핵심 가치 그리고 그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마인드 경영 또는 자기 조절 또는 자기 개발 전략 그래서 그 과제들을 쭉 나열을 하고 달성을 해야 되겠죠. 태권도 진흥재단도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원성지화 두 가지 큰 방향을 갖고 목표를 갖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때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태권도 진흥재단의 주요 사업 넘어갑니다.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꿈꿔왔던 공간 태권도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태권도원을 꿈꿔 오셨었나요? 여러분은 태권도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여러분이 태권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태권도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태권도 진흥재단 분들이 듣고 계실란가 보군요. 제가 몇 년 전에 태권도 진흥재단 생긴 초기에 여기 누구를 뵈러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입구에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 태권도인이다. 태권도인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해서 나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하냐. 그래서 되게 막 빠졌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그거에 이면은 지금 생각하면 좀 이 사람들도 절차가 있는 건데 내가 그 절차를 무시하고 들어가려고 했었구나. 이런 반성도 있지만 또 돌려보면 제가 태권도인으로서 주인의식이 되게 강한, 그러니까 내 거인 것처럼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한 그 중간쯤의 포지션을 취했으면 참 좋았을 걸. 네,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러니까 태권도인들의 공간이라고 계속 홍보했거든요. 근데 태권도인이 와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잘못된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들어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좀 소상히 밝히고 그분들이 절차적으로 절차적으로 뭔가 확인이 될 수 있게 좀 더 친절하게 해줄 걸,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싸우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내 주장을 했던 거지. 네, 그렇습니다. 네, 태권도 원은 그래도 T1 경기장이라는 태권도 전용 큰 경기장이 있죠. 그리고 태권도 역사를 볼 수 있는 국립박물관도 있어요. 아직 제가 보기에는 국립박물관으로서 갖춰야 될 게 조금 더 있긴 하지만 태권도 국립박물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면적도 넓어요. 월드컵 경기장이 10배, 18홀 골프장이 3개, 뉴욕 센트럴 파크의 70% 면적이라고 하네요. 이 큰 공간에 태권도를 좀 잘 담았으면 좋겠죠. 그러려면 태권도 진흥재단에 취업을 하셔야 되네요. 네. 이 태권도 원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바라던 그 태권도 성지, 태권도의 뭐든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잘 담겼으면 좋겠다. 저도 거기에 일조하고 싶다. 이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럼 취업을. 네. 네. 위치 있고요. 네. 위치.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하나. 태권도 원에 혹시 오시면 제가 마우스 이거 보이시나요? 혹시? 이렇게 등산로가 정말 좋아요. 새우는 소리도 들리고, 네. 새우는 소리도 들리고, 혹시 숙박할 기회가 생기고, 가족이랑 놀러 올 기회가 생긴다면, 이 길로 이렇게 해서 자연 환경을 딱 보면서 위에 가서 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면 여기까지 다 보이거든요. 정말 사방이 터져서 제대로 된 힐링의 장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많이들 오셔서 네.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몇 천억 투자해서 태권도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라고 하잖아요. 네. 다음 또 볼게요. 네. 태권도 원에 그 태권도 체험 콘텐츠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체험이라고 하면 시설 체험이라고 해서 이제 야외 전통 수련장도 있고 모노레일도 있고 전망대도 있고 상설 공연장도 있고 체험관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당일 하루 정도 여기서 지내기에는 정말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설 체험과 또 우리가 연수형 또는 체험형 수련 프로그램 이런 거 해서 좋은 안에 교육 프로그램들도 갖추고 있어요. 지금 전공생들이 들을 만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여기는 태권도 비수련자들이 와서 태권도를 어떻게 수련하는 건지 또는 태권도가 뭔지 이렇게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되어 있어서 전공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공생들은 시설 체험할 개념으로 여기가 태권도 송지야. 내가 태권도를 했어. 이런 자부심으로 한번 네, 지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태권도원에 2018년도에 33만 명이 왔다고 하네요. 이게 네, 우리 태권도원 소개 영상 이거 영상 안 될까봐 되게 아까 걱정했는데 소개 영상 한번 보고 그리고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매일 같은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풍경에 눈을 뜹니다. 어느 곳에서든 느껴지는 편안함과 순간이 모두 소중한 추억이 되는 곳. 청정 자연 속 힐링 공간. 태권도원입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이 살아 숨쉬는 청정지역 무주. 이곳에 태권도의 성지 태권도원이 있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대규모 복합시설과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태권도원은 전국 어디서나 방문하기 쉬운 곳으로 워크숍과 연수 공간의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미 많은 기업과 단체가 이용하는 새로운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2분의 1, 서울 월드컵 경기장 부지의 10배에 달하는 넓고 시원한 공간에서 고객이 원하는 다목적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찼던 T1 경기장은 대형 행사장이 되고 동시 통역 시설이 갖춰져 국제회의가 가능한 대강당과 첨단 시설이 완비된 중소형의 강의실은 각종 회의와 세미나 공간으로 운치 있는 잔디 운동장은 대규모 야외 행사 장소로 고객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멋진 공간을 제공해드립니다. 대규모 연회장부터 교육 및 세미나 공간으로 아늑하고 쾌적한 객실은 최고의 만족을 더해드립니다. 자연의 에너지를 가득 담은 사계절의 아름다움과 여유가 가득한 풍경까지 태권도원은 다양한 연수와 휴식까지 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태권도원만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고객의 만족을 더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동작을 활용해 신체 균형과 심신의 안정을 느끼는 태권 힐링 테라피. 울창한 자연을 걸으며 지친 몸과 마음의 여유를 느껴보는 태권도원 트레킹. 특히 박진감 넘치는 태권도 퍼포먼스에 모두가 감동하는 태권도 시범 공연. 이처럼 태권도원은 편리함과 편안함에 즐거움을 더하는 특별한 추억을 선사합니다. 자연과 공간, 공간과 사람의 만남으로 모두가 행복한 최고의 순간들을 만들어가는 것. 태권도원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 특별함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태권도원은 이런 공간입니다. 자, 2부로 넘어갑니다. 2부. 기관 취업을 하시려면 저희가 기관을 좀 알아야 되겠죠. 지금 현재 태권도
태권도 원에서 소개하고 있는 태권도 단체는 4개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요. 우리가 뭐 상징도 있고 성격도 있고 주요 역할도 있고 인원도 있고 그러네요. 여러분은 이 4개 기관을 이 4개 기관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이 4개 기관, 태권도 진흥재단이든 국기원이든 세계 태권도 연맹이든 대한민국 태권도 협회든 우리한테 되게 친근한 기관인 것 같긴 해요. 태권도 수련자들한테.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 되게 멀리 있지 않은 되게 친근한 기관이긴 한데 안에서 들여다보면 좀 깊이 들여다보면 되게 명확한 그 기관들의 역할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가끔 보면 기관들끼리 별로 안 친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기관들이 좀 더 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관에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관에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기관들이 가져야 하는 성격이나 역할에 대해서 정말 좀 깊이 알고 태권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깊이 알아야 할 텐데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나름 이 기관은 이런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관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자격증도 다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태권도협회 아래는 대한태권도협회라고 해놓고 위엔 대한민국 태권도협회예요. 이거는 어떻게 불러야 되는 거지? 이거 보셨어요? 위엔 대한민국 태권도협회고 아래는 대한태권도협회인데 어떤 게 맞냐고 이따가 저 다음 들어오시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대한민국 태권도협회가 맞은지 대한태권도협회가 맞는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태권도협회가 국내 태권도계에서 정말 많은 일을 기원해서 해야 될 일도 하고 대한태권도협회에서 해야 될 일도 하고 하면서 뭐 많은 일들을 해왔었고 또 국기원과도 연관이 있었고 지금 태권도 진흥재단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태권도계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게 업무 분장이 자기가 각자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 것 같긴 해요. 지금 현재로서는 좀 소모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나름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시지만 그래서 이 단체 역할도 좀 보셨으면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태권도 진흥재단이 취업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채용 절차는 이렇게 돼요. 서류 심사를 하고요. 1단계. 서류 심사 속에는 뭐 직무 관련한 교육, 경력, 자격으로 서류 심사를 하네요. 어떤 교육을 들었는지, 어떤 경력을 쌓았는지, 어떤 자격이 있는지를 가지고 서류 심사를 해요. 서류 심사를 해서 20배수, 한 명 뽑을 거면 20명을 뽑아서 그 20명 대상으로만 인성검사를 하고요. 이 인성검사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경험이나 상황 면접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채용을 할 때 서류 심사는 면접 시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서류 심사는 서류 심사로 끝나는 거고 면접 시험에서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그 질문도 자기소개서 이제 저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자기소개서에 이제 서술을 해야 되는 내용들인데 그걸 중심으로 또는 태권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10명 그러니까 인성검사에서 다시 2분의 1로 줄여서 10명이 면접시험에 응시한다고 보면 되고 이 응시한 10명 중에 한 명이 순차적으로 이제 적격 심사를 해서 신체 검사랑 신원 조회를 한대요. 이런 절차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이 정도는 다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이 화면이 얼마나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학교 졸업하고 들어올 수 있는 게 행정직, 일반 행정직이 있고 또
저희 태권도 진흥재단이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그 교육부 지도자를 정규직 일반직으로 뽑았어요. 올해 초에. 지금까지는 무기계약직이었죠.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약직이라는 이름이 붙기 때문에 이것도 나름의 발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일반직 6급, 또 무기계약직 이렇게 있고, 지금 도전해 볼 수 있는 게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저희가 한시적으로 이제 사업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체험형 인턴이라고 해서 저희가 6개월 단위로 인턴들을 모집해서 6개월 동안 일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전할 수 있는 채용은 총 5개 정도로 제가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거는요. 네, 채용 자격. 여기는 이제 최저 학력으로는 우리 고등학교 졸업만 해도 지원할 수는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행정 직원들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 교육 프로그램 교육부 지도자들은 3급 사범 지도자 자격 꼭 있어야 하네요. 이것만 필수 자격이에요. 다른 자격은 필수 자격은 아니고 다른 자격이 있을 때는 서류 심사에서 가점이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역시 학력이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요즘은 또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서 학력이나 나이나 뭐 출신 학교나 이런 것을 다 가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네, 여기 마찬가지 무기계약직도 마찬가지로 3급 사범지도자 자격만 필수예요.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나요?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쵸? 그게 중요해요. 제가 지금 여기서 한 1년 반 정도 우리 일을 하면서 이제 부서를 운영하잖아요. 근데 부서에 있는 지도자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는 목표가 없이 오면 되게 일이 재미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관에 취업하면 뭐를 하고 싶은지, 그거 어떻게 일하고 싶은지에 대한 목표를 먼저 갖고 지원을 해야 돼요. 그냥 단지 공무원처럼 그냥 좋아 보여서 가는 건 적절한 판단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거 살펴보시고요. 네. 자, 서류 심사에서 합격을 해야죠. 서류 심사 작년 12월 달에 있었던 저희 일반 행정직 전형이 80대 1이었어요. 행정직이요. 근데 교육부 지도자는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뭐 5대 1, 4대 1, 이 정도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서류 심사는 통과해야 하니 학교에서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 보셔야겠죠. 네, 인턴들도 학교 교육. 네, 태권도 학과 나오면 유리한 부분이 있겠네요. 학과 학점들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사범지도자 자격이 지금 국제사범지도자 자격이랬죠. 국제사범지도자 자격이 필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24시간 이상 교육을 받으면 가점이 있어요. 서류 심사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 스포츠 지도사든 전문 스포츠 지도사든 또는 장애인 사범이든 24시간 이상짜리 교육을 받으면 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가점은 컴퓨터 활용 능력, 정보 처리 기사, 모스 마스터 이런 게 있네요. 근데 이거는 기관에 가지 않더라도 좀 필수적으로 문서를 다룰 줄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도장에서 사범을 하더라도 또는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문서를 읽으면서 그걸 해석하고 이런 능력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제가 한때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하고 대화 또는 학생들 시험지 보다 보면 문서나 글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 공부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친구들 많이 봤거든요. 되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만화책이라도 들고 일단 책하고 좀 친해져라. 그래서 만화책도 그림을 보려고 하지 말고 글씨를 좀 보자. 그래서 글씨하고 친해져야만
공부 효율이 올라가니까 처음부터 어려운 시험책 갖고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하다못해 그 연애소설 뭐라 그러죠? 뭐 하여튼 소설 네. 그거 하여튼 하다못해 무협지라도 하다못해 무협지라도 갖다가 읽고 글하고 일단 친해지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단 글하고 친해져야 그 다음에 문서를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글하고 친해지는 일을 빨리빨리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우리 몸으로는 익숙하지만 글로 하는 거 잘 안 돼서 우리가 능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일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몸으로 하는 일 충분히 했으면 이젠 글로 일하는 것도 연습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영어도 있어요. 영어 토익 점수 가지고 안 되면 기본 생활영어라도 해 나가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저도 뭐 영어에 관심이 높았던 건 아닌데 저도 최근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또 해보니까 나름 재밌어요.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영어 공부해야 되는 것 같고요. 단도 열심히 부지런히 때맞춰 따놓으시고요. 품단 전환 하셔야 되면 부지런히 미리미리 품단 전환 해놔서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점이 있는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유공자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네. 지역 인재라고 해서 오고 싶으면 무주로 주소를 옮겨야 하나. 태권도 전공자 우대도 있네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런 서류심사 기준도 확인해 주시고요. 대부분의 태권도 기관들은 아마 이 비슷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실기도 봅니다. 우리 실기 기본 발차기, 제가 이거 시험을 몇 번 들어가서 앞차기, 돌려차기, 옆차기, 뒤차기, 뒤돌려차기, 그리고 자유 연결 발차기, 고려 품새, 이거를 하는데 제가 실기 그 시험관으로 몇 번 들어가서 이렇게 실기 시험 평가를 하잖아요. 발차기를 못 차는 건 아니에요. 발차기는 대부분 다 잘 차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안 쉬고 계속 해야 하거든요. 기본 발차기 5개를 한 발에 2개씩 계속 안 쉬고 구령도 안 붙이고 계속 연속 끝날 때까지 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0초 발차기를 하는데 이게 숨소리가 좀 공포스러워요. 저 사람이 금방 쓰러질 것 같고 막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체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혹시 우리가 뭐 국기원에서도 실기평가 하지만 평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심폐지구력을 좀 길러놔야 되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면접 평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 자기소개서 부분에서 상황이나 경험 면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면접을 할 때 반드시 항상 정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가끔은 정답 없는 질문도 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정답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말이 막히죠. 면접은 되게 자신감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여러분이 애초부터 태권도나 또는 태권도 기관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갖고 방향에 대해서 방향에 대한 시각, 발전 방향에 대한 시각, 운영 방향에 대한 시각을 갖고 있으면 그냥 소신껏 대답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 너무 떨리고 틀릴까 봐 걱정되고, 그러니까 말이 잘 안 나와서 충분히 표현 못하는 경우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아니고 그냥 본인의 소신대로 편하게 면접. 네, 이렇게 있어요.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되게 지내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질 건가가 저는 되게 중요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 저도 우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도하는 태권도 지도자를 뽑을 때 우리가 필요 지식, 태권도의 전반적인 지식, 역사, 뭐 기본 기술이라고 용어 바꾸랬더니 안 바꾸고 자세, 기본 기술, 품새, 겨루기 시범 등에 대한 코칭 전략,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식, 이런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단지 여러분이 태권도 학과를 졸업하고 취업하기 위해서는
물론 좋은 기능을 갖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좋은 기능보다 먼저 이젠 방향을 좀 바꿔서 내가 지식을 올리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해낼 때 어떤 태도를 갖는가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백석대는 또 훌륭한 교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백석대 학생들은 태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요. 네. 훌륭한 교수님과 또 훌륭한 선배님들과 이 앞에서 두 분 이쁜 선배님들이 웃고 계세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우리 태권도 4단 이상 3급 사범 자격 이거 꼭 갖춰야 하는 거. 근데 잊지 말으셔야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오늘은 이제 직업의 기초 능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쭉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를 제가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이 직업인이 되고 기관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관점, 개념을 좀 갖고 학교 다니는 동안에 자기 능력을 개발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태권도 지도자로서의 기초 직업 능력은 기술 능력, 의사소통 능력, 자기개발 능력, 자원관리 능력, 이거 4개를 꼽고 있어요. 우리가 막연히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는 개념을 갖는 거랑 나는 어떤 능력을 갖추겠다라는 개념을 갖는 거랑은 여러분이 졸업할 때 가지고 있는 여러분 개인의 능력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직을 뽑을 때는 또 좀 다른 기초 직업 능력이 있네요. 그래서 자원관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수리 능력을 꼽고 있어요. 우리 수리 능력. 이게 반대해서 수포자라는 단어가 있기도 한데, 이 수리 능력은 그 정도의 수리 능력은 아닌 것 같아요. 가감승제만 잘해도 수리 능력은 충분한 것 같아요. 네. 뒤로 가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볼게요. 제가 교육부 지도자와 일반직 근로자가 가져야 될 기초 직업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다 써놨어요. 이거 중요한 문제죠. 이거 좀 설명을 조금 이따가 더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그 지원서에 보면 자기소개서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강의 시작하면서 처음에 왜 공공기관 기관에 취업하고 싶은지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기관에서도 역시 왜 이 일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요. 여러분 만약에 취업한다고 하면 그 일 왜 하고 싶으세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일을 왜 하고 싶은지. 여러분이 사범이 된다면 왜 사범이 하고 싶은지. 여러분이 교수가 되고 싶다면 왜 교수가 되고 싶은지. 혹시 다른 사람들이 잘 못할 것 같은 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멋있어 보이는 이런 거여서 하고 싶은 건 아닌지. 사실은 우리가 교수님이 꿈이긴 하죠. 그런데 만약에 교수가 된다라고 하면 교수의 본업은 연구와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연구를 하고 싶고, 네, 또는 어떤 학생들을 만들고 싶은지, 어떤 직업인을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목표를 갖고 그걸 하고 싶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또래, 대학생들의 또래들은 그냥 나 뭐 할 거야만 하지 그 일을 하면서 뭐를 할 거야까지 좀 덜 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 왜 그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동기,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부로 정리 한번 해보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태권도 관련 기관에 취업하고 싶거나 태권도 관련 기관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왜? 도대체 왜? 네,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다가 지원할 때 정부 예산이 태권도 진흥재단으로 가는데 그 예산이 태권도를 위해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내가 일해보고 싶다라고 썼던 것 같아요. 네, 꽤 괜찮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쓸 거니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거 볼게요. 일단 동기는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경력들을 쓰게 되잖아요. 경력들. 우리가 막연히 학교 다니면서든 또 학교를 졸업하거든 인턴을 하든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 활동의 성과, 내가 무슨 활동을 했고 거기에서 얻은 게 뭐다라는 명확한 이유들을 정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기관의 운영 목적하고도 연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이 대회를 나가는 거였건 또는 지금 백석대학교에서 이렇게 진로 캠프를 하잖아요. 진로 캠프에 참여하는 것도 내가 진로 캠프에 왜 참여를 했고 그 진로 캠프에서 뭐를 얻었다라는 거가 정리가 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태권도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는 구체적인 내용, 성과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요.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건 태도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세 번째 거는 일이 잘 안 될 것 같은, 일이 어려움을 느꼈을 때 이건 포기해야 한다, 포기할까라는 판단이 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 일, 그런 경험이나 경력을 쓰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일 있으세요? 우리가 사는 건 되게, 심리학 쪽에서는 사는 건 되게 고난의 연속이라고 해요. 누구든 살아가는 거, 일해 나가는 거가 쉽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포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도전하기도 하고. 그런데 기관에서는 끝까지 도전해서 성공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력을 쓰라고 하는 것일 거예요. 여러분도 역시 저는 참고할 수 있는 거죠. 학교 다니면서 평소에 어떤 태도로 학교 생활을 할 것인지, 또 어떤 태도로 수련을 할 것인지, 어떤 태도로 공부를 해 나갈 것인지.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수업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겨루기 선수 출신이라고 하면 책과 가까워지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태권도를 4단 이상 또는 태권도를 10년 이상 꾸준하게 수련한 사람이라 그러면 그 에너지의 방향만 바꾸면 그 책 읽고 문서를 해석하고 문서를 만드는 능력을 금방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것도 해보지 않는 상태에서는 못할 것만 같은 생각밖에 없지 않을까? 용기가 필요한 거죠. 아마 어려운 일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서는 그런 용기들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런 용기들은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덕목 중에, 삶의 태도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해요. 네, 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관들은 들어와서 우리 기관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고 싶은 건지 명확한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태권도 진흥재단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찾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했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앞에서 또 대답을 또, 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거 아까 제가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 대한태권도협회 이 네 가지 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 네 개 기관은 정말 딱 태권도 때문에 존재하고 태권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들인 거죠. 태권도가 없으면 이 기관들은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2018년도에 문화체육부에서 태권도 활성화 및 세계화 전략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냈는데 각 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걸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문서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 문서, 이 네 개의 기관이 기본 기능은 뭐고, 확장 사업은 뭐고, 중심 기능은 뭐고, 네. 지금 현재의 기능에서 조정되어야 하는 것은 뭐고,
이 기관들의 특성화는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적어놓은 문서가 있더라고요. 전 되게 공감했어요. 지금 현재 각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 지금 현재 사업들이 태권도 발전, 태권도 진흥을 위해서는 좀 부적합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정말 이렇게 정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WT는 경기를 주관하는 단체죠. 국제 경기를 주관하는 단체. 국기원은 정말 태권도의 본산이죠. 국기원은 태권도 기술을 정리하고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한 기본을 갖추는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태권도 진흥재단은 나라에서 돈을 다 주잖아요. 근무하는 분들도 전부 나라에서 공공기관이니까 돈을 다 주는데 그 돈이 어떤 방법으로 쓰이는 게 가장 나을지 다른 기관들을 지원하고 다른 기관에서 하는 일들을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대한태권도협회는 국내 경기단체죠. 원래는 도장지원 사업이라는 획기적인 일을 해내고 있긴 하지만 원래는 대한태권도협회는 경기단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 각 기관들이 이렇게 좀 다르구나 뭐 이런 거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한번 봐야 돼요. 20분 남았어요. 빨리 가요. 자, 중요한 문제. 여러분은 제가 요 문서를 가져온 거는 여러분은 태권도를 보는 관점이 좀 명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경기 태권도와 수련으로서의 태권도에 대해서 구분하세요? 품새를 예로 들어볼게요. 품새가 경기 품새가 있어요. 그리고 경기에 나오지 않는 일반적으로 나를 단련하거나 또는 내 자신의 능력을 키우기 위한 품새가 있어요. 난 두 가지 품새의 목적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도장에서도 경기 품새를 가르치려고 하고 성인들이 경기 품새를 배울 필요는 없잖아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경기 품새를 배울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품새 정확성을 높일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그 경기 규정에 있는 정확성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거냐? 저는 시각을 좀 분리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지금 국기 무예 태권도의 정체성 또는 올림픽 스포츠 태권도의 위상, 이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다른 건 다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수련으로서의 태권도와 경기로서의 태권도를 구분하는 시각을 좀 가져야 하는 것 같기는 해요. 두 개가 틀렸다 맞았다의 관점이 아니라 목적을 달리하는 거죠. 그래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거랑 태권도 보급을 활성화하는 거의 문제는 좀 더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이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면 정말 경기를 위한 지도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삶에 도움이 되는 수련을 위한 지도자가 될 것인지 이거에 따라 좀 방향을 달리 해야 한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도 물론 WT나 KTA처럼 경기단체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냥 수련을 위한 단체들이 없잖아요. 그 역할은 국기원에서 좀 해야 되는 것 같기는 하고 며칠 전에 제가 어디서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외부 분이 하는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태권도를 하는 사람들은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정책을 집행할 때 태권도를 바라볼 때 마이너스의 방향에서 태권도를 바라본다 이런 단어를 써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 태권도가 아니고 이건 이래서 태권도가 아니고 이건 이래서 태권도가 아니야 라고 설명을 한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맞는 말이어서. 네. 근데 사실은 저는 내심 이 세상에 태권도 아닌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은 숨 쉬는 거가 태권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숨 쉬는 거. 우리가 태권도 동작을 할 때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동작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숨을 잘 쉰다는 건 태권도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숨을 잘 쉰다는 건 내 몸을 굉장히 잘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우리가 숨쉬기는
우리 삶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숨쉬기의 원리는 태권도 원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숨쉬기도 태권도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처럼 이 세상에 태권도가 아닌 것이 없고 태권도로 설명하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태권도로 설명이 되는데 우리는 가끔 그건 태권도가 아니야 라는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올림픽 스포츠는 그야말로 스포츠, 경기 태권도는 룰에 의해서 태권도를 하는 그냥 룰일 뿐인 거고 우리가 훨씬 더 큰 범위의 무예 태권도의 관점을 더 깊이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태권도 기관을 이해하고 태권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각을 갖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권도 세계화를 이루기 위한 4가지 큰 목적이 산업화, 적재성 확립, 대중화, 세계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마음이 급해졌어요. 빨리빨리 가야 돼. 네,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태권도를 어떻게 진흥할 건가의 계획서를 발표하면서 전략 체계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고 추진 전략이 태권도 가치 회복을 위한 경쟁력 강화라고 했네요. 가치가 회복될 만큼 떨어져 있긴 한가 봐요. 태권도 가치가 좀 떨어져 있나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서는 안 떨어졌는데 다른 분들 마음속에서는 좀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가치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고 생활 문화로 즐기는 태권도, 미래 성장 동력을 가져야 되고 세계와 함께하는 태권도로 가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더 중요한, 정말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학교 다닐 때 무슨 일을 하실 건가요? 저는 우리 정부에서 모든 직업인이 되기 위한 노력, 그 기초 직업 능력을 10개로 나눠놨어요. 그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걸 자기개발 능력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은 학생들이니까 자기개발 능력이요. 자기개발 능력이 자기를 인식하는 거랑 자기를 관리하는 거랑 경력을 개발하는 거 3개로 나눠져요.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짚어보고 질문 받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이 태권도 사범이 되든 기관에 취업하는 사람이 되든 학교 다닐 때 내가 무슨 일을 할 건가, 내 관리를, 나한테 어떤 능력을 키울 건가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이 자기개발 분야에서 3가지 하위 능력을 만들어 놓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자아인식 능력, 직업인으로서 자신의 요구를 확인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싶은 거야? 왜 일을 하고 싶은 거야? 를 먼저 확인하는 일이 1번이라네요. 결국은 내 성격에 또는 내 적성에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맞춰서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는 게 1번. 자, 2번째, 능력이나 적성을 파악한대요. 여러분은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 학생들한테 성격 검사나 적성 검사를 자주 시켰어요. 그게 성격 검사나 적성 검사가 아마 백석대학교에도 학생 상담소에서 무료로 해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자기 자신을 100% 말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 자료로 쓸 수는 있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잘 정리되지 않을 때 진로 검사를 해보거나 성격 검사를 해보거나 그러면 좀 더 내 자신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 같고 내 자신을 제대로 깊이 이해하고 나서 뭔가 직업의 방향, 직업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직업인으로서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학생 때, 학교 다닐 때가 아니면 이런 거를 정리할 시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꼭 정리해야 한다. 아직은 대학생일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2번째, 자기관리 능력이에요. 자신에게 지시된 역할과 목표를 확인하고 여기는 교수나 동료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실천하는 거가 되겠죠.
어, 학생 때는 아직 완료된 것이 별로 없잖아요. 되게 헷갈릴 때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가 맞나, 이게 필요한 일인가 라는 회의가 들 때도 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면 저는 학생이 학생에게,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담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반기진 않아요. 권장하진 않겠어요. 좀 더 경험이 많고 폭넓은 지식을 가진 사람과 이야기하기를 권해드려요. 네, 물론 뭐 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친구들과 얘기해서 뭔가를 결정하고 이럴 때는 좀 더 좁은 시야에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현재 나는 직업인으로서 아무것도 정해진 거 없다. 그렇다라고 하면 자신에게 현재 주어진 역할과 목표, 현재 학생으로서 학점을 잘 받고 또 교수님의 지시사항을 잘 지키고 이게 현재로서 최선, 가장 낮은 단계의 자기관리 능력이다. 제가 1학년들, 대학교 1학년들에게 항상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입시하느라고 고생했으니 1학년 때는 놀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1학년 때 소주가 필요하면 내가 소주를 사다 줄 테니 먹고 놀아. 클럽 가고 싶으면 가. 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는데 그 대신 수업 시간엔 칼같이 들어와. 그래서 밤을 새서 놀아도 좋다. 그때는. 그러나 수업 시간에는 정확하게 들어와.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놀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놀 때 본인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해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네, 중간 단계가 실천하는 거네요. 역할과 목표에 따라 실천하는 거.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관리 능력의 가장 높은 단계는 자기의 목표 성취를 위해서 외부 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친구가 클럽 가잔다고 할 일 있는데 가지 말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정도는 하죠. 네. 자, 그다음 세 번째 자기 개발 능력의 경력 개발이네요. 네, 가장 낮은 단계는 직업 또는 자신이 속한 조직 및 주위 환경의 특성을 확인한대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또는 백석대 태권도 전공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확인하는 거가 가장 낮은 단계의 능력 개발, 경력 개발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경력을 쌓을 건지 목표를 수립하는 거가 두 번째 단계라네요. 여러분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말 한 가지는 혹시 여러분은 진로를 선택할 때 학교 다니는 동안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거에 좀 반대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만큼의 나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직업을 선택하기보다는 직업의 방향만 선택할 것 같아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내가 지금 태권도를 통해서 내가 태권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직업의 방향을 선택하고 태권도의 다양한 분야를 이해하고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충분히 경험해본 다음에 그 중에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 공공기관에 들어갈 거야. 그래서 오늘부터 토익만 열심히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20대니까 우리는 100세 인생이니 앞으로 여러분한테 한 80년 정도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80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대학교 4년 동안에 딱 정해놓고 그것만 하는 건 너무 좁은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태권도 속에서 뭔가 해보겠다라는 방향의 목표만 잡고 여러 가지 경력을 쌓아보는 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력을 쌓기 위해서 이제 내 어떤 역량이 더 필요한지 확인하고 개발하는 거가 최고 단위 높은 단계네요. 네, 자기 개발 단계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고요. 네, 7분 남았습니다. 자, 요 표를 만약에 문서로 가능하다면 제가 이 표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써보셨으면 그래서 준비해왔던 것인데 이거 넘어가고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 자, 우리가 태권도를 전공하고 있고 지금까지 태권도를 해오는 동안 여러분은 태권도를 어떤 방향에서 바라보고 있으세요? 저는 성적을 내기 위한 경기 태권도는 우리 총 태권도 인구의 10%도 안 된다고 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태권도 인구를 따져봤을 때 경기를 위해서 메달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10%도 안 된다고 보는 거고 우리 태권도 전공하는 사람들이 바라봐야 할 사람들은 경기인도 있겠지만 그 이외의 90%가 아닐까. 그 사람들은 왜 태권도를 하는 걸까를 고민을 하고 봐야죠. 저는 이 사람들이 태권도에서 찾는 재미는 내 자신의 변화나 성장이 아닐까. 그게 신체 능력의 성장이든 정서적인 성장이든 간에 현재 나의 한계를 넘어서 나를 변화시켜가는 태권도, 그걸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태권도로 진로를 잡기 위해서는 이 관점에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진로를 잡는 것이 맞겠죠? 네. 요거 하나. 제가 태권도가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오랫동안 하면서 써봤던 논문이에요. 그래서 태권도를 했더니 행복감과 만족감이 높아진다. 또 정서적으로 평안함, 자신감이 향상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또는 위축된 자아의 에너지 공급원이 된다. 또는 유능감을 높이고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는 집단 활동에서 오는 여러 가지 치료적인 힘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 치유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정서적 유대관계 또는 열등감이나 불안감이 감소된다. 또는 자기조절력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다. 내 외면적 무질서를 극복할 수 있다. 또는 기본적으로 인식된 사회적인 자기와의 분리, 또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낼 수 있다. 도복을 입는 순간 지금 평상복을 입었던 나하고는 좀 다른 새로운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런 치유적인 요소들, 사람이 살아가는데 치유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어요. 이 치유적인 요소들을 바라보며 태권도를 보면 좀 다른 방향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이 방향을 볼 수 있고 이 방향에 의해서 태권도와 관련한 진로를 선택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요. 여러분은 태권도인으로서 만족스럽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태권도 한 시간이 한 30여 년이 좀 넘는 것 같아요.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대단히 만족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내 마음에 나는 태권도인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해서 마음에 태권도를 담았다는 게 1번인 거고, 두 번째로는 모든 세상의 이치나 방법을 태권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숨 쉬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일하는 것도 다 태권도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시나요? 여러분이 태권도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시야를 가져야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권도는 곧 라이프 스킬이다. 저는 태권도 속에서 얻은 게 정말 많다는 말씀, 돈도 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외에 제가 운동 능력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서적인 능력도 많이 키워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태권도인으로 만족스럽게 살아가기 위해선 여러분이 기관 취업, 또 결국은 태권도인으로 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태권도를 담고 태권도로 세상을 보는 방법을 꾸준하게 익히려고 노력하는 것이 곧 여러분이
학생 때 갖춰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강의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최종 정리. 제가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태권도 전공생으로서 넓은 시각으로 태권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태권도에 대한 미션이나 비전에 대해서 이해하고 기관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목표를 가져야 한다. 1번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목표가 좀 분명해야 되는 것 같아요. 태권도의 미션과 비전도 중요하지만 본인 자신의 미션과 비전도 중요한 문제라서 그거를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 또 진로를 고민하면서 정리하는 일, 두 번째인 것 같고요. 전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하나는 그거예요. 우리가 경기에 되게 치우쳐 있어요. 학교 생활도 그렇고 또는 지금까지 태권도를 해왔던 속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도 경기 출신 선수 출신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경기에서 딱 벗어나고 보면 수련으로서 태권도를 바라보면 태권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은 정말 많은 길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길 속에서는 꼭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길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또는 성과에 비교하지 말고 정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에 대한 목표를 갖고 진로를 선택하면 좋겠어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3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로 넓은 시각으로 태권도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네. 두 번째로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셨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기에 현재 너무 다들 치우쳐져 있으니까 수련으로서의 태권도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와닿았던 거는 태권도를 큰 시각으로 바라봐라라는 그 말이었는데 네. 그게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태권도는 태권도는 운동하는 거 딱 이렇게로만 치우쳐져 있다가 이제 대학교 와서 이것저것 이것저것 경험을 하게 되면서 태권도를 진짜 태권도는 태권도만이 아닌 태권도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라는 그거를 많이 느끼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훌륭한 교수님이 계셔서. 맞습니다. 네, 이제 유튜브로도 저희가 질문이 들어오고 학생들도 질문을 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여기서도 궁금해하는 사항들 해서 이번에 Q&A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댓글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이성현 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태권도 관련 해외 공공기관 취업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해외 공공기관 취업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국내에서 해외로 파견되는 사범들의 여러 형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이카처럼 이렇게 단기적으로 봉사활동 형태로 파견되는 거가 있고 국기원에서처럼 정부 파견 그래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한다고 하면 있는 거죠. 맞죠, 교수님? 이 질문 네, 그렇죠. 국기원 정부 파견 사범이 있고 거의 뭐 세계 평화봉사단 뭐 있고 뭐 선교 관련 단체에서 파견하는 사범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단기 파견은 취업이라고 보긴 그렇고 경력 쌓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경력 쌓기에 좋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저의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저도 이제
진흥재단에 지원을 해봤었던 사람으로서도 네네. 있고, 일단 아까 강의 중간에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었는데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되었는데, 지도자의 제가 꿈보다는 이제 기관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서 기관에 들어가려면 어떤 것을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은지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기관은 일을 문서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기획서, 뭐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을 쓰거나 또는 보고 문서를 쓰거나 이런 문서로 일을 하는 곳이라서, 이렇게 우리가 그걸 일반적으로 행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문서랑 친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즘은 경쟁에서 이기려면 외국어까지 꼭 해둬야 되는 필수인 것 같아요. 저는 기관에 가기 위해서 짧은 시간 내에 뭐 졸업하고 갈 거야 이런 거 아니고, 좀 더 풍부한 경력이나 경험을 쌓고 나서 도전하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기관 들어가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시야나 시각을 갖춘 다음에, 또 경력을 갖춘 다음에 도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고 이제 질문 혹시 나오셔가지고. 태권도인데, 그러니까 저는 태권도 전재단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후배들이나 주변 태권도인들에게 솔직하게 와요. 질문들이. 태권도 소위 말해서 태권도 진흥재단은 공공기관이니까 빡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또 궁금한 게, 저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학생들에게 태권도 소개가 방향 목표를 잡아라. 꿈보다는 이런 방향 목표를 갖고 와서 가라. 라고 하시는데, 저는 태권도 장소에서 태권도 사업을 통해서 많은 저는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태권도 통해서 진흥과 보급과 그런 것들을 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은 사업 담당자로 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공무원이기보다는 그 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옆에 계신 대리님들이나 저를 비교를 하면은 상당한 경력들이 많으세요. 이게 말씀과 같이 사무직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또 근데 그 사무직이신 분은 태권도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태권도를 모르는 정보들이 있으면 저에게 물어봐요. 이거 자당도 되냐? 보다는 언제부터 부당을 찾을 수 있냐? 그렇죠. 그런 거를.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태권도나 사무직에 대한 융합이 잘 맞아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사무직 직원들을 보면은 태권도인들은 아니거든요. 교육부 이해는. 제가 정말 궁금한 거는, 정말 태권도인으로서 현실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의 방법은 교육부를 통해서 다른 부서로 학연을 가야 되는 거지. 아니면 정말 왜냐면은 이제 학생들 간에서도 진흥과 대회를 맞춰서 진짜 하고 싶은데, 그거를 위해서는 한국사를 공부를 해야 되고 외국어를 공부를 해야 되고 그게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는 지금 이제 이 대답은 진흥재단 직원으로서 말고 태권도인으로서 대답할게요. 저는 태권도 진흥재단에 계신 분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태권도 진흥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말했던 것처럼 태권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사전 지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비효율적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태권도를 잘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태권도 진흥재단이 가지고 있는 채용 조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태권도인들에게 어떤 태권도 경력을 가진 태권도 지식이 충분한 사람들에게 가점을 준다거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 보니 행정적으로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일반인들한테. 그러다 보니 태권도 안 한 분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이거는 태권도인들이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 좀 더 태권도인들이 노력을 해서 태권도인들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부에서도 이제 행정 능력을 더 많이 키워서 다른 일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 노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태권도인의 관심.
백석대 교수님의 관심, 백석대 학생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네, 태권도인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셨고, 마지막 질문에서 하나 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네. 지금 진흥재단에서 음. 채용으로 예정이 나와 있는 게 일정이 있는지. 지금 현재 일정은 없어요. 아. 우리가 코로나가 다 같이 어렵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인턴 채용 계획도 갖고 있다가 선발해놓고 채용을 못하고 취소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 지금 현재는 없는 거고, 이제 채용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 그때 확인을 해야 돼요. 네. 저도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2교시 공공기관 취업을 위한 태권도 전공생들의 준비사항에 대해서 태권도 진흥재단의 정문자 부장님께서 좋은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